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한 자리 연좌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단두통학회 입문진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특이 급성기 치료라는 주제인데요. 편두통이라는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이라는 질환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통 외에도 다양한 신경계 증상이 동반되고 또 두통이 상당히 앞에서 최현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한 두통이 그리고 반복해서 생기는 일종의 만성 질환으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역치라는 말이 있거든요. 역치라는 말은 우리가 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최소한의 자극 또는 기준 같은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편두통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이 두통의 역치가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즉, 예를 들자면 우리가 두통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두통의 역치가 높기 때문에 두통이 유발되지 않지만은 편두통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이 낮기 때문에 두통이 잘 유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치를 높이는 것은 또 편두통 치료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편두통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편두통을 진단하는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좀 살펴보면은 두통이 일단 4시간에서 한 3일 정도 지속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한 반나절 정도는 한 번 아프면 반나절 정도는 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한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심한 두통입니다. 즉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두통. 우리가 두통하면 편두통은 뭔가 조금 사진이나 MRI나 CT 같은 영상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뭔가 심한 아주 중증 질환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이 두통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편두통 환자들은 일상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일측성, 즉 한쪽이 머리가 아픈 것이 꼭 반드시 편두통은 아니고요. 실제로 한쪽만 아픈 환자는 60% 정도만 되고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또는 양쪽이 다 아픈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쪽이 반드시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총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만족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닌 환자들도 많아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편두통에서 또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들은 먼저 구역 또는 구토감이 있는데요. 환자가 머리가 아플 때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고요. 또 환자가 반대로 체할 때 두통이 동반된다. 즉, 환자가 실제로 체한 느낌을 많이 받고 그것이 주된 증상으로 착각을 해서 이 두통에 동반된 어떤 구역감이 아닌 반대로 이 소화기 증상이 더 주된 증상으로 생각을 해서 내과를 갔다가 신경과로 전과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빛과 소리 공포증, 냄새 과민 이런 감각 과민 증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빛, 소리 공포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자들이 이제 두통이 있을 때는 평소에 생활하는 환경에서의 빛 같은 것들도 좀 더 불편하게 또는 소리도 평소에 듣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아닌 것도 좀 거슬리게 예민하게 들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셔서 실제로 머리가 많이 아플 때는 불을 끄고 또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어떤 이러한 특징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반될 수 있는 증상으로는 목 통증, 뒷목 또는 어깨가 뻣뻣하고 뭉쳐 있다 또는 여기가 많이 아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외에도 안구 통증, 눈이 빠질 것 같다, 안압이 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안과를 가셨다가 안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신경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귀도 마찬가지죠.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큰 이상은 없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까 편두통의 동반 증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모든 편두통 환자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편두통 환자에서는 두통이 생기기 전에 이러한 조짐이라는 신경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조짐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각 조짐인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환자 98%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 조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환자에서 다른 어떤 감각 이상이라든지 또는 말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시각 조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여기 앞에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시야의 일부가 가려져 있다든지 또는 저렇게 섬광처럼 무지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든지 뭐 번개처럼 보인다고 한다든지 또는 물결이 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다양한 표현을 하시게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약 5분에서 60분 정도 지속된 이후에 실제 편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편두통은 4시간에서 3일, 72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두통기만 해당되는 기간이고요. 일부 환자에서는 앞 슬라이드에서 본 조짐기를 한 5분에서 60분 정도 두통보다 먼저 느끼기도 하고요. 그보다 더 앞서서 환자가 어떤 예민해지고 하품이 난다든지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어떤 이러한 전구기 증상들을 동반하고 또 일부 환자에서는 두통이 끝난 이후에도 어떤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무력감 등의 증상들 후구기로 동반하기도 해서 실제로 환자들이 두통이 여기 진단 기준에는 3일로 되어 있지만 환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도 두통이 한 번 생기면 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두통 치료를 함에 있어서 치료 5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두통 일기입니다. 두통 일기는 앞에서 최은주 원장님께서도 슬라이드로 해서 보여주셨었는데 이 두통 일기를 작성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두통이 발생하는 횟수 즉 빈도뿐만 아니라 두통이 언제 생기는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내 두통의 특성을 파악하는 어떤 의미도 있고요. 또 두통이 생길 당시의 상황 등을 통해서 어떤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파악할 수도 있고, 이후에 두통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두통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거나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은 이 두통 일기를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유발 인자 또는 생활 습관에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면이 부족하게 너무 늦게 잔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생활 습관에 있다면 이것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노력들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두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두통이 일단 생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급성기에는 빨리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급성기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약을 복용을 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통이 반복해서 여러 번 생기는 경우에는 이것이 일상생활을 저해하고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통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이 약물 과용이라든지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을 함께 치료하는 것도 편두통 치료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편두통 급성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통증을 없앤다. 즉, 약을 최대한 빨리 복용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통제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통 편두통 환자들이 두통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대부분 다양한 약들을 복용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약들 또는 잘 드는 약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요즘에는 이런 카페인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는 요즘은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통이 실제로 아까 앞에서 편두통 진단할 때 일상생활에 두통이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통으로 인해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약을 먹었을 때도 일반적인 진통제에 잘 듣지 않고 또 이런 두통이 너무 자주 있고 예전에는 약이 잘 듣는 것 같았는데 점점 더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고 약도 자주 먹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면은 이럴 때는 좀 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편두통 급성기 치료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특이 약물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진통제가 있겠고요. 편두통 특이 약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는 여기 적혀 있는 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우리가 성분이고 우리가 잘 아는 타이레놀이 이거고요. 뭐 탁센, 나브로센 탁센이죠. 이부프로펜 뭐 이런 계열들 약물들이 있어서요. 이런 약물들을 먼저 복용을 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잘 안 듣는 경우에는요, 이 편두통 특이 약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특이 약물에는 트립탄, 그리고 에르고트 요런 계열들이 이 많이 기존에 쓰였던 약물인데 이런 트립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초 혈관을 수축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이 트립탄을 많이 먹게 되면 또는 트립탄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은 입술이 파래지거나 손발이 떨리거나 뭐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줄인 여기 티탄이라는 제제나 또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편두통에 관련된 이 표적 치료제인 게판트라는 약물을 최근에 출시돼서 우리나라에도 사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을 치료할 때 약을 이 진통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을 몇 번을 드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진통제는 15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 편두통 특이 약물은 8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다. 즉, 이 정도의 기준 수치가 넘어간다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약물 과용 두통으로 이어지면서 이 편두통과는 다른 종류의 두통이 또 생기고 이 치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약물, 진통제를 무작정 아프다고 반복해서 복용하다 보면 점점점 늘어나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두통 일기를 작성하면 실제로 정확하게 이 기록을 통해서 횟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하시는 것을 또한 강조드립니다. 성공적인 급성기 치료를 위한 수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급성기에 먹는 약물은 두통 초기에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편두통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극심한 두통을 겪는 것은 아니고요. 점점점 몇 시간 정도에 걸쳐서 두통이 점점점점점점 강해지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을 약을 어떻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소에는 잘 듣던 약도 그 초기에 시기를 놓치게 되고 많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잘 듣던 약도 안 듣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시기에는 일반적인 약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두통이 생긴 초기에 약을 먹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약들을 너무 과용하는 경우에는 약물 과용 두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진통제로 잘 안 듣는 경우에는 편두통 특이 약물 치료와 이런 것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 숫자 8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성 두통의 위험을 알리는 한 달 중 편두통 경험 횟수죠. 자, 이 한 달이 8번이라면은 이 한 달이 4주니까 주에 2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에 2번. 즉 만성 편두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간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만성 편두통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3개월 이상이지만 두통이 한 달에 한 절반 이상은 두통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만성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성 편두통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편두통 치료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잘 안 되고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이런 만성 편두통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절반, 한 달에 절반 15번이죠.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이 8번 이상 되면은 그렇게 만성 편두통으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에 2번 이상 두통이 생겨서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만성 편두통으로 가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